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돈 29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있던 이슬람 국가 IS의 수계 알-바그다디가 미군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들의 보도 직후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해서 알선 수재 혐의 등을 추가 포착하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구속 수감된 이후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330명으로 10%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하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감이 큽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 내년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출소가 불과 1년여 남은 가운데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단풍이 절정을 맞은 강원 지역 주요 국립공원은 탐방객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사살됐다는 소식입니다. 2006년에 결성된 IS는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원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테러를 자행해왔죠. 미국 정보당국은 5년 동안 IS 수괴를 추적해왔고 오사마 빈 라덴처럼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중대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큰일이 방금 벌어졌다는 글을 적어 전 세계 눈과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IS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사살 소식을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5년 전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 수립을 선포한 알-바그다디. خيركم ولا أفضل منكم. فإن رأيتموني على حق فأعينوني.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그를 미국 정부는 290억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고 추적해왔습니다. 한 차례 사망설이 돌기도 했지만 지난 4월 보란듯이 등장해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جزا الله الإخوة في الولايات عموما على غزوتهم الموحدة المباركة. 그런데 그가 어제 은신처인 시리아 북서부에서 폭발에 의해 숨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8년 전 오사마 빌라덴 사살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접근해 총격전을 벌였고 알-바그다디는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망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그다디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전 세계 각지에서 잔인한 테러를 자행했던 IS 조직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번 미군의 IS 수괴 사살 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타이밍에 작전을 수행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탄핵당할 위기에 몰리자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안건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으로 미 의회의 탄핵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This was the worst hoax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ey're using that to impeach one of the most successful presidents. 자신이 경질한 참모들이 줄줄이 그에게 불리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IS 수괴를 겨냥한 작전이 성공했던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이 9.11 테러의 배후였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다는 발표를 직접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이 작전을 계기로 지지율이 반등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1년 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빈라덴 사살은 오바마의 업적이 아니라 미군 특수부대원들의 업적이라고 비꼬았던 트윗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도 기나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김 위원장,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잘 안 풀리자 초조했던 걸까요? 이 천안함 폭침 배후로도 꼽혔던 강경파 김영철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켜 미국의 시간 끌기는 망상이라며 미국의 태도를 바꿀 것을 재촉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일선에서 물러났던 대미 강경파 김영철이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장 직함으로 담화문을 내며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영철은 미국이 북미 정상에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연말을 넘겨보려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에 실제적 진전이 없고 당장이라도 불과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전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김괴관 외무성 고문이 미국의 대화의 손을 내민 것과는 대조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묘양산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마감 공사까지 내가 챙겨야 하냐며 노동자를 질타한 사실을 공개하고 조선중앙TV를 통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기록영화도 상영했습니다. 자력갱생의 선고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토록 기뻐하시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강조해온 자력갱생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미군 B-52 전략 폭격기 2대가 최근 동해 상공에서 작전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B-52 2대가 괌에서 이륙해 지난 25일 대한해협과 동해 등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ICBM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한 이후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B-52가 다시 한반도 인근에 출현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펀드 투자 혐의에 수사에 초점이 모아졌는데요.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이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해외 건전지 업체와 깡통 계약을 맺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2차 전지 업체 WFM이 2017년 12월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테슬라에 연간 120톤의 2차 전지를 공급하는 구매 의향서를 체결해 200억 원대 매출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처음부터 주가 띄우기가 목적인 깡통 계약이었다는 내부자 진술이 나왔습니다. WFM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는 지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한 직후부터 주가 조작을 계획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계약을 맺을 해외 배터리 회사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단 겁니다. WFM 김모 이사는 체코 테슬라 배터리즈와 곧바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체코 테슬라는 가정용 AA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계약한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WFM 관계자는 제품을 무상으로 반품할 수 있다는 비공개 조건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체코 테슬라엔 2차 전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물건을 공급한 뒤 주가가 오르면 되돌려 받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가를 띄운 과정을 보고받고 개입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혐의 전부 부인하셨나요? 교수님 혹시 정 교수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확인한 뒤 당황하거나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등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동생이 형의 이름을 팔아 갖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여러 차례 받은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권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가 각종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나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웅동중 교사 채용 당시 도움 받은 적 있으십니까? 조 씨는 영장 기각 이후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고 지금은 부산의 한 전문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씨는 상가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주장했지만 불편함 없이 걷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건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의료 기록 열람을 요청해 모두 동의했다며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구속영장 심사 법정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물 가운데 물론 영상 제작자에게만 보이긴 하지만 노란 딱지가 붙여진 영상물들이 있습니다. 부적합 컨텐츠라는 의미입니다. 보수 유튜버들은 유난히 자신들의 게시물에 노란 딱지가 많이 붙는다며 불만을 호소해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모호한 검열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과 표창장 논란 등으로 비난을 자초했던 자유한국당이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겁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난에 앞장서며 유튜브 노란 딱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조국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이라도 언급하면 100% 노란 딱지를 받는데 부적합 콘텐츠라는 의미의 노란 딱지를 받으면 광고 게재가 제한돼 수입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란 딱지 붙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 초청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 조직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노란 딱지가 붙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 예약 상태에서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바로 이거는 사실상 사전 검열과 같다. 사전에 불이익을 이렇게 주는 거는 이거는 저 위헌적인 이런 행태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조직적인 신고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구글 코리아는 키워드를 인공지능이 걸러내면 직원이 직접 콘텐츠를 선별한다며 정치 성향에 개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보수 유튜버를 감싸고 범보수 단체 집회에 적극 참여하며 반정부 여론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며 한국당의 행태를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전체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말을 바꿨습니다. 의원 수를 10%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건데요. 말 바꾸기라는 지적을 감수하고 이런 입장을 내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 속내를 김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당까지 참여해 논의해보자는 건데 의원 세비는 300명 기준으로 동결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심 대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시절 의원수 300명 유지 법안을 발의한 상황. 국민들이 300석 이상을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300석 이내에서 해야 되고. 심 대표가 말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당리당략만 있다고 비판했고 누리꾼들 역시 또 자기 밥그릇 늘리기냐며 부정적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심 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안을 만들려고 총대를 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의원들은
호남 지역구 축소를 이유로 현행 개혁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만이 선거제 개혁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거대 양당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의원수 확대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의원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300명 유지가 당론이라고 못 박았고 한국당도 의원수 확대에 합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만기 친담, 임금이 온갖 정사를 일일이 살핀다는 뜻이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일까요? 문 대통령이 전면에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일주일에 서너 개였던 대통령 공개 일정이 최근 들어서는 빼곡해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엔 경제장관을 불러 모아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언급한 이후 교육관계 장관회의도 소집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보고 시한까지 못 박으며 문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의 만기 칠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선 부처가 할 일까지 챙겨 장관은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인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의도라며 앞으로도 주요 과제는 직접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대면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자화자찬인데 얼굴이 가려져 있네요. 네,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정치인이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이 시청자분들께 육성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제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나온 발언이라 네네. 그 부분이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카메라가 안 들어갔나요? 네. 대신 문 대통령 대선 주자 시절에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나는 대선 주자 중에 외모도 1등이라고 생각한다. 예스. 솔직히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인물이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값이면 좀 멋진 대통령 좋지 않습니까? 쫄리지 않고. 어디가 제일 매력적이세요? 얼굴에서는? 눈 아닐까요? 네, 저 때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얘기니까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만큼 사랑 많이 받은 정치인이 잘 없을 거다. 이게 사실 그 지지율,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진짜일까요? 네, 저희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집권 3년차 1분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 44%, 네. 문 대통령은 45%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 1년차 때와 2년차 때는 문 대통령이 다른 대통령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네. 자, 자화자찬을 한 정치인이 또 있어요? 네,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어제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피부가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그래도 웬만큼 생겼는데 제 얼굴 견적이 1억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엄청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나 원내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회원권이 1억 원인 피부 클리닉에 다닌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집중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네. 나 원내대표는 어제 어이가 없다. 지금은 믿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가 괜찮다, 좀 괜찮다 이런 말을 한 거군요. 네. 자, 두 분 모두 농담일 거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
박근혜. 네. 예.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실 박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좀 사이가 막 좋지는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죠.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추도식이나 숨겨주시고 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실 탄핵 직후부터 그 황교안 대표를 두고 자꾸 배신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유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황교안 대표가 탄핵 책임론에서 비껴가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편을 적극적으로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지난 2월이죠.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아 변호사가 한 언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황 전 총리의 면회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발언도 박 전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섭섭했을 겁니다. 세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네,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 움직임이 일어날 텐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든 역할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 다리가 돼요. 네. 예. 네, 김어준 씨가 지난 금요일이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들어보시죠. 서로가 서로에게 험한 세상 함께 건너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띄웁니다. 굉장히 유명한 팝송인데요. 네. 저 부분이 굉장히 애잔하게 느껴진다고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에서도. 근데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그 딸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 씨를 이렇게까지 옹호했습니다. 딸이 무슨 잘못했어. 내가 만나봐서 알아. 인간으로 훌륭해요. 대학생들 나와서 뭐 조민 특히 웃기지 말라 그래. 반에 반도 안 되는 것들이. 조민 반만 돼도 내가 포창장 주고. 저는 이게 사석에서 한 얘기인가 싶었는데 이게 개인 유튜브,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말을 한 거군요. 네. 근데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그 라디오 방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네. 두고도 국정감사에서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죠. TBS는 서울시 산하방송이어서 1년에 무려 350억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어준 씨 출연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개인정보다 이러면서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박 시장도 최근 그 김어준 씨가 또 진행하는 방송에 나와서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 박 시장의 발언이 갈수록 좀 세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상대로 엽기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던 조두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출소까지 이제 불과 1년여밖에 안 남았는데요. 조두순의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이웃에서 흔히 만날 법한 평범한 인상의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입니다.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교화가 됐는지는 의문입니다. 교도소에서 400시간의 심리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재범위험군 최고 수준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 12월 13일 조두순이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징역 12년이 너무 짧다며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 역시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고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키우는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린 주인, 또 살아있는 개를 뽑기 기계에 넣은 식당 주인.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괴롭히면서 그것이 학대인 줄도 인지하지 못한 부끄러운 인간들을 고발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개 한 마리가 도로 한복판을 달립니다. 그런데 목줄이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매 있습니다. 운전자가 키우는 개를 차에 매달고 도로를 내달린 겁니다. 이 영상이 중국 SNS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일었고 결국 운전자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해명이 더 황당했습니다. 개를 목욕시켰는데 차 시트가 젖는 것이 싫어 물기를 말리려고 차에 매달았던 겁니다. 하지만 벌금이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만 3천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 흥미로운 표정으로 인형 뽑기를 합니다. 뽑기 안에는 살아있는 개가 들어있습니다. 뽑기에 성공하면 원하는 개 요리를 무료로 해준다며 식당 측에서 만든 건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he second concern is about the portrayal of the animals as objects, as toys to be used for human entertainment. 식당 주인은 뽑기 집게발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웠고 1시간마다 개들을 교체하고 있다며 해명했지만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공개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이렇게 동물들이 순환당하는 마음 아픈 소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주인님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내가 바쁠 때, 또 집에 없을 때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인공지능 로봇으로 탄생했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집안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강아지들. 뼈다귀 모양의 장난감이 빛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아지 시선이 쏠립니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AI 장난감입니다. 반려동물의 움직임과 운동량을 분석해 스스로 굴러다니며 운동을 유도하고 간식까지 줍니다. AI 기술을 통해 강아지의 하루를 담은 일기까지 씁니다. 혼자 두고 갈 때는 좀 많이 걱정했는데 안심되고 이제 외출할 때도 이제 걱정 없이 외출해요. 외출한 주인이 펫시터 로봇을 통해 집에 남겨진 반려동물과 영상 통화를 합니다. 혼자 남은 동물이 외롭지 않도록 자율주행도 하고 음악도 틀 수 있습니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급식기부터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스마트 침대, 배설물을 자동으로 치우는 청소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 IoT 기술과 AI 기술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펫테크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세계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만큼 국내 시장도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료나 옷 같은 걸 넘어서 IoT 제품 찾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시장 전망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의 일상에도 최첨단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훅 쌀쌀해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절정에 이른 단풍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 산을 찾았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 전체에 울긋불긋한 가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절정을 맞은 단풍이 만들어낸 풍경에 관광객들은 사진으로 담아내기 바쁩니다. 전에 못 봤던 단풍 색깔까지 많이 봐가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단풍은 강원도를 지나 아래로 남하하면서 앞으로 2, 3주간 전국 주요 산들의 단풍이 절정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날씨가 한층 쌀쌀해지면서 두꺼운 옷으로 채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오랜만에 좀 단풍 구경 좀 가려고 그랬더니 많이 추워서
목티도 있고 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요. 10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영하 3도로 초겨울 날씨를 방불케 했고 서울과 수원에선 첫서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계절을 재촉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후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경기 후 주장 오재원의 눈물의 인터뷰가 화제였습니다. 오늘 하루만을 보고 1년을 버텼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또 기회를 받고 야구 그만두는 날까지 후회 없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원은 정규 시즌 1할 때 타율에서 한국 시리즈 5할의 타율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승리가 확정되자 두산 선수들이 서로서로 얼싸안고 통산 6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김태형 감독은 편안하게 지켜보는데요. 이때 주장 오재원이 나섭니다. 두산의 셀카 세리머니를 위해 동료들과 포즈를 취하고 추억을 남깁니다. 오재원에겐 누구보다 잊을 수 없는 시즌이었습니다. 수만 번 포기할 뻔했는데 그 동료들이 있어서 끝까지 버텼거든요. 정규 시즌 1할 때 타율에 시달리며 2군에만 2차례 가야 했던 오재원은 타격이 아닌 기상천외한 홈스틸로 오히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오재원 선수가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지금. 한국 시리즈에선 대반전이었습니다. 5할의 타율로 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되든 끝까지 응원해 주시는 점도 감사드리고 FA 자격을 다시 얻은 캡틴 오재원이 내년에도 두산에 남을지 벌써부터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설마 우리나라에 굶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얼마 전 30대 남성이 마트에서 빵과 라면을 훔친 이유는 정말로 배고파서였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 허리를 다쳐 장애 등급을 받은 그는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기초수급 혜택조차 받을 수 없었죠.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다가 도둑질을 하고 만 건데요. 그래도 망연자실 삶을 포기하기엔 우리 주변에 따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선처를 해준 그 마트 주인처럼 말이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된다고 하죠. 내 힘들다.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힘내십시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